비싸면 좋은 차, 싸면 나쁜 차?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자동차에 관한 편견과 선입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십수년간 자동차업에 종사를 하면서 많은 자동차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값비싼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당당하다는 느낌? 어깨에 힘도 딱 들어가시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경차나 아니면 조금 노후화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왠지 위축되어 계세요. 무언가 모르게 상당히 위축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극소수에 해당하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정말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먼저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착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동차가 물론 어느 정도의 부의 척도는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성과 악의 기준, 행복한 삶의 기준, 성공의 기준, 부의 기준 또는 남자의 자존심의 기준이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말을 타고 다녔을 때부터? 언제부터 만들어진지 모르는 이런 선입관 때문에 기성세대를 지나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악영향이 전달되는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친구가 저에게 해준 건데, 제 친구가 아이들이 어울려져 있는 그 놀이터 같은 곳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야 너희 집은 몇 평이야? 너희 집은 어디야? 아빠 차는 뭐야? 우리 아빠 차는 뭐야?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놀랐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도 무척 놀랐습니다. 정말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정말 저 스스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좋은 차가 없다면 좋은 아빠가 될 수가 없는 것인가? 좋은 집이 없다면 또 좋은 아빠가 될 수가 없나?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가 아닌가? 우리 집은 행복하지 않은가? 아직 티 없이 순수한 어린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과 생각을 했을 때 느낄 자괴감을 생각하니까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린이들이 그런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죄책감도 들더라고요.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제 생각에는 저희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보여집니다. 누구 한 가정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특정 단체의 잘못도 아니고 모든 성인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절대 자동차를 과시용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대략 7년, 8년 정도 된 것 같네요. 7, 8년 전에 제가 이제 출근을 하면은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앞마당을 쓰는 일을 해요. 가제트와 쇼미더머니는 절대 안 쓸어요. 왜냐면 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맡아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출근하면 앞마당을 쓰는 일이 제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출근을 하면은 너무 깨끗한 거예요. 바닥이, 저희 샵 앞마당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오늘은 내 동생들이 썼구나 싶었어요. 근데 너무 자주 그런 거예요. 자주. 아니 매일 깨끗한 거예요. 아무튼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조금 일찍 출근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침 6시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앞에 누군가가 저희 앞마당을 쓸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 달려갔는데 보니까 항상 저희 샵 앞쪽에 폐지가 나오게 되면 박스를 다 잘 접어서 저희 길가에 내놓는데 그를 가져가시는 그 사장님께서 저희 앞마당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죠. 사장님 왜 앞마당을 쓰고 계세요? 예, 사장님이 항상 잘 이쁘게 박스를 잘 접어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항상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냥 가져가신 줄 알았는데 본인 직업에 대한 마인드가 엄청나게 강하셨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고요. 대략 한 느낌에 70대 정도의 나이를 가지신 분 같았어요. 그렇게 본인의 영역이 아닌 부분까지 오셔가지고 청소를 해주시고 그분 말씀에 따르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주시니까.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지금 이 부분이 아니에요. 이 뒷이야기예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더욱더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실어 날렸죠. 조금 무게가 나는 고물도 몰래 박스 위에 올려놓고. 그러던 중에 그분께서 오셨어요. 차를 2대를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는 화물차 포터였고 하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엑센트, 현대에서 나온 엑센트 초기 모델이었죠.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엑센트가 노후화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지. 부식이 많이 발생하죠. 외부적인 부분도 그렇고 하부적인 부분도 그렇고. 자, 그렇게 차를 가져오셨어요. 그러더니 화물차에서 내리신 그분께서 저한테 먼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장님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예, 말씀하세요. 제 차는 아니고 저 옆에 저 차를 사장님이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예, 당연히 제 일이니까 제가 고쳐드려야죠. 사장님, 실은 제 아들놈이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게 하려고 제가 아들놈에게 차를 사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정이 정말 너무 행복해 하시고 너무 밝으셨어요. 너무 기분 좋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제 느낌, 제 생각, 제 느낌에는 본인이 나이가 많이 먹은 상태에서 더 이상 아들에게 해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본인 능력으로 선물을 해준다는 거 자체가 너무너무 뿌듯해 하시고 행복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 당연하죠. 제 일인데 해드려야죠. 한번 싹 점검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그 뒤에 다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보시는 것처럼 오래된 차이긴 하지만 제 아들놈이 약간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탈 수 있게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돈이 얼마 들든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엑센트에서 아드님이 내리시는데 엄청난 장애를 가지신 건 아니고 약간 걸음을 걸으실 때 일반인과 좀 다른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큰 표시는 안 나는데 자세히 보면은 뭔가 조금 불편하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프트에 차를 올렸는데 사장님도 옆에 계시고 아드님도 옆에 계셨어요. 근데 너무 아드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 정말 오래된 노화된 차량을 끌고 출근하실 그 생각을 하셨는지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또 이야기를 하시고요. 순간 놀랐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어렸을 적 장난감 자동차를 사줬을 때 느낌이 저러진 않으셨을까? 하는 느낌? 또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내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러 갔을 때 내 스스로의 뿌듯함, 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갖는 행복, 그런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딱 머리를 스쳐간 게 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좋은 차와 뭐 좋은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직업에 처음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차는 엉망이었겠죠. 오일도 많이 누유가 되고 여러가지 망가진 부분이 많았어요. 제 정비 경력에서 딱 한 번, 이날 딱 한 번 제대로 된 기술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수리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유일하게, 정비 인생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된 날이었습니다. 부품값이 10만원이 들어갔으면은 3만원만 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7만원이 마이너스겠죠? 뿐만이 아니죠. 기술료도 받지 못했으니까. 유일하게. 왜냐면 그분들을 동정해서가 아니라 깨달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비싼 차와 저렴한 차의 행복의 기준을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노후된 차량이나 또는 작은 차량을 소유하셨다고 하셔도 불행하지도 스스로 작아지실 필요도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현재 내 현실에 맞는 자동차, 그게 대형차든 소형차든 중고차든 올드카든 수입차든 국산차든 내 현실에 맞는 차가 가장 소중한 차량입니다. 가장 좋은 차고요. 이게 카멘인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막 운전면허증을 따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외형적인 부분에 낭비하지 마세요. 외형적인 부분은 뭐 명품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겠죠. 명품과 값비싼 자동차는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지만 젊음은 단 한 번의 구매만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꼭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료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